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손꼽히는 설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차례를 올리는 풍습이 이어져 왔는데, 이때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나누어 먹던 특별한 음식이 있다. 무병장수의 뜻이 담겨 있는 설 고유의 음식 떡국과 명절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던 대표 음식 3가지, 그리고 액땜을 위해 온 가족이 나누어 마시던 도소주까지. 설 명절에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의 맛을 이야기한다. 음력 정월 초하루. 설은 1년 중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인 만큼 서로가 복되고 무탈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풍습이 이어져 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담아 새해 첫날에 꼭 챙겨 먹던 우리 고유의 설 음식이 궁금하다. 길고 매끈하게 뽑아져 나오는 자태, 아무 첨가물 없이 쌀가루로 뽑아내는 하얀 가래떡이야말로 설에 꼭 챙겨 먹는 첫 번째 음식이다. 맛은 심심하지만 하얗고 기다란 모양새 때문에 오래전부터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옛날 화폐인 엽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썰어 먹으며 부유와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날 빠짐없이 챙겨 먹은 음식이기도 하다. 설의 참뜻은 설다, 서다, 삼가다, 근신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서 새해 첫날 울긋불긋한 떡국을 끓여 먹는 게 아니라 하얀 흰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1년을 준비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떡국은 첨세병이라 해서 한 살을 더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은 나이를 물을 때 너 몇 살이냐? 그러지 않으시고 떡국을 몇 그릇 먹었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밥 대신 차례상에 올랐던 떡국. 그 속엔 흰떡처럼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랐던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떡국을 먹어야 비로소 한 살 더 먹는 거란 믿음도 여기서 비롯된 이야기란다. 양반부터 서민까지 예외 없이 챙겨 먹었던 떡국.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함경도와 평안도, 황해도 등 이북 지역에서는 꿩고기로 육수를 내 떡 대신 만두를 넣어 끓여 먹었고, 강원도는 두부떡국, 서울에서는 흰쌀 떡국을 즐겨 먹었단다. 반면 경기도는 조랭이 떡국, 충청도는 찌지 않은 떡으로 날떡국을 끓였고, 경상도와 전라도 쪽에선 그 지역에서 흔히 나는 특산물을 곁들여 떡국을 요리했다는데, 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맛을 내는 떡국은 꼭 설날이 아니라도 손쉽게 즐겨 먹는 별미가 되었다. 서울 광화문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떡국 전문점. 특이하게도 전국 8도의 떡국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데, 해마다 연초가 되면 떡국을 찾는 사람이 많아 더욱 분주해진다. 복을 기원하며 먹은 음식치고는 다소 소박해 보이는 떡국. 하지만 그 옛날엔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서는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다. 구하기 쉬운 재료인데다 요리하는 방법도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떡국. 하지만 들어가는 재료라고는 떡과 소고기, 그리고 간단한 채소뿐이라 제맛을 내기가 적잖이 까다로운데, 그만큼 공들여 준비해야 하는 것은 육수.
소의 사골과 양지머리 그리고 사태를 2시간 가까이 푹 고아낸 후 그 육수로 떡국을 끓인다. 7분 정도 끓이면 가장 맛있고요. 떡이 육안으로 봤을 때 투명해지면 그게 아주 적정한 떡국이에요. 떡이 적당히 익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7분. 너무 오래 끓일 경우 떡이 푹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이 정도 됐을 때가 가장 맛있는 이제 떡국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고명 얹어서 나가시면 돼요. 쫀득하고 찰진 식감을 그대로 살려 맛있게 끓여낸 떡국은 그대로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다. 그 다음은 고명을 준비할 차례. 달걀 노른자로 부친 지단과 함께 파와 김 등을 얇게 채 썰어 올리면 소고기 떡국이 완성된다. 진하게 우러난 소고기 육수에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떡이 어우러지는 맛은 기본. 고명을 얹어 영양까지 놓치지 않는 떡국 한 그릇. 밥보다 알찬 한 끼 식사다. 떡을 썰어 놓으면 일반 밥보다 쌀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나 떡을 해서 떡국을 끓여 먹을 수 있었죠. 보통 가난한 집에서는 떡국을 해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저희 나라가 잘 사니까 이제 떡이 흔하지만 아주 전에는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그때는 떡국 해 먹기가 쉽지가 않았죠. 서울을 대표하는 것이 소고기 떡국이라면 전라도 지역에서 즐겨 먹던 떡국은 따로 있다. 여느 떡국과 마찬가지로 흰 가래떡과 표고버섯 그리고 호박 등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남 지역의 특산품인 싱싱한 굴이 더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전남 완도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1년생 해조 매생이를 넣어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해부터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는 매생이. 하지만 요즘은 맛도 좋고 요리 방법도 간단해 떡국이나 탕, 부침개의 주재료로 많이 쓰이는 귀한 식재료다. 남도 지방에서 많이 먹던 음식이 지금은 대중화됐죠. 겨울철 특히 가장 맛있는 음식이 매생이 굴버섯 떡국이에요. 굴이 가장 신선해야 돼요. 그래서 굴하고 매생이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아요. 전라도가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이기에 더욱 귀히 여겨지는 매생이 떡국. 하지만 끓이는 방법은 그리 까다롭지 않은데 먼저 미리 준비해둔 육수에 떡과 버섯, 깨끗이 씻은 굴을 함께 넣고 끓인다. 매생이는 언제쯤 들어가나요? 다 끓고 나서 2분 정도, 1분에서 2분 정도만 넣고 끓이시면 나가기 직전에 나가면 되거든요. 떡국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풀어지는 매생이. 굳이 공들여 익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분 정도만 가볍게 끓이면 된다. 제철을 맞이한 매생이와 굴을 넣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매생이 굴떡국. 특히 바다의 향을 머금은 매생이는 입안에 부드럽게 감기면서 깔깔해진 입맛을 돋우는 별미가 된다. 신선한 굴은 굴 본연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첨가하지 않아도 그 시원한 그 바다 냄새가 나죠. 근데 여기에 약간 팁으로 마늘을 좀 넣어주시면 굴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만들 수 있어서 좋고 겨울바다의 영양이 가득 담겨 있어 새해 첫 밥상에 딱 어울리는 매생이 굴떡국. 숙취 해소와 피부 미용은 물론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하니 평소에도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면 좋을 음식이다.
재료도 다르고 요리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새해 아침엔 누구나 잊지 않고 챙겨 먹던 떡국. 이렇게 가족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며 함께 나눠 먹던 음식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떡국 외에도 여러 가지 전이나 녹두빈대떡, 편육, 갈비찜, 잡채, 나박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한가와 또 시원하게 마시는 수정과와 식혜 등 다양한 음식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대표 음식으로 꼽히는 세 가지. 바로 갈비찜과 산적, 그리고 잡채다. 귀한 손님이 오거나 경사스러운 날, 우리 상에 빠짐없이 오르던 음식들인데 그 중에서도 갈비찜은 새해 첫 밥상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해온 일품 보양식이다. 값비싼 한우 중에서도 가장 비싼 부위로 만드는 갈비찜. 여기서 갈비란 늑골을 말하는데 다른 부위에 비해 기름기가 많은 소갈비는 특별히 신경 써서 요리해야 한다.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소고기 먹는 게 그다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고기 같은 경우는 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의 그 뭐라 그럴까 재산 뭐 이런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소를 함부로 이렇게 잡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가 참 귀했던 우리 한국 음식 중에도 하나로 꼽겠습니다. 소갈비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한 다음 끓는 물에 넣어 담백하게 데쳐내는 게 좋다. 이제 갈비와 함께 조릴 부재료들을 준비할 차례인데 각 지역마다 특산물로 많이 나는 각종 채소를 곁들인다. 끓는 물에다가 기름을 넣고 고기를 이렇게 데쳐내게 되면 굳이 이렇게 뭐 찬물에다 담가 놓는다든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핏물은 핏물대로 빠지고 또 기름기는 기름기대로 이렇게 빠져서 고기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소갈비와 각종 채소 그리고 은행과 밤을 함께 넣은 다음 간장 양념으로 윤기나게 졸여내는 갈비찜. 이때 갈비살은 고운 갈색빛을 띄어야 하며 잘 물러서 쉽게 떼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좋다. 또 국물이 약간 싱거운 듯 하면서도 단맛이 나야 잘 만든 갈비찜이라 할 수 있다. 지역마다 조금 특색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 산골이라든지 이렇게 그 산간 지방에서는 주로 이제 감자라든지 뭐 버섯이라든지 이런 부재료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도 지방에는 이제 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파라든지 이런 종류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 남도 지방에 같은 경우는 이제 토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란을 감자 대신 넣기도 하기도 합니다. 고기는 뜯는 맛으로 먹고 자박한 국물에 밥 한 숟가락 비벼 먹는 재미까지 쏠쏠한 갈비찜. 임금님 수라상의 단골 손님이자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랑받아온 뼈대 있는 음식이다. 하지만 서민들에겐 언감생심. 1년에 한 번 정도 설맞이 음식으로만 먹을 수 있었던 콧대 높은 음식이기도 하다. 이 갈비찜은 사실은 우리 서민 음식이 아니고 궁중 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궁중 음식에서는 갈비찜을 먹었다고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닭찜이라든지 아니면 뭐 돼지 갈비찜 이런 걸 먹었겠고요. 그도 안 되면 이제 누름젓이라 그래서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냥 후라이팬에다 구워서 철판에다 구워서 먹는 누름젓이 있겠습니다. 갈비찜과 함께 명절상에 올랐던 또 하나의 음식. 바로 소고기를 넓적하게 썰어 양념한 후 석쇠에 구워내는 산적이다. 기본 재료에 따라 육산적, 어산적, 그리고 잡산적 등으로 구분되는데
어떤 것이든 소고기와 버섯은 빠지지 않으며 담백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을 낸다. 제사상에는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안 올라가는데요. 그 귀신은 이제 빨간색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 궁중 음식을 보게 되면 매운 음식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 맛 자체가 단맛이라든지 아니면 담백한 맛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념을 진하게 하지 않아 고기 자체의 맛을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산적. 떡갈비와 비슷해 살코기 부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밥 반찬으로 먹기 좋은 음식이다. 명절상에는 갈비찜과 산적 같은 육류 반찬이 주를 이루기 마련이지만 특별히 각종 채소로 산뜻함을 더한 요리도 있다. 잡채 같은 경우는 면이잖아요. 면은 일단은 길기 때문에 장수의 의미, 무병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잡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채소를 채를 썰어서 볶아서 같이 먹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이와 당근, 버섯 등을 납작채로 썰어 잘게 다진 고기와 함께 볶아내고 미리 삶아둔 당면과 함께 버무려내는 잡채. 조선시대 이전부터 꾸준히 명절 음식의 주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당면가락처럼 길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며 새해 첫 밥상에 잡채를 꼭 챙겨 올렸다. 이제 정월 같은 경우는 날이 춥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를 이렇게 쉽게 이제 접하지를 못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월 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소를 같이 이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볶아서 먹는다라는 거는 새봄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채소에 대한 것도 좀 더 풍작을 의미하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채소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자식도 많이 번창을 해라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각종 채소와 고기 그리고 쫄깃한 당면이 한데 어우러지는 고급 음식 잡채. 겨우내 부족했던 채소를 보충해 건강을 챙기고 1년 농사의 풍작을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듯 맛과 영양이 모두 조화로운 음식이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날, 손수 정성스레 만든 음식으로 한 해를 시작해온 우리 조상들. 가족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차린 새해 첫 밥상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최고의 웰빙 밥상이 아니었을까? 예부터 반주 문화가 발달해왔던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첫 밥상에도 술을 빠뜨리지 않았다는데 그 안에도 특별한 풍습이 숨어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술을 만날 수 있는 한국 전통주 연구소. 우리의 전통주로 알려진 것은 총 600여 종. 그중 대부분의 술이 잊혀졌지만 이곳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복원해낸 결과 400여 종에 가까운 술이 재탄생되었다는데 그 중심에 전통주의 명인 박록담 선생이 있다. 30년을 한결같이 우리 술 연구에 바쳐온 명인.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데 그중 첫째가 차례주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차례나 귀한 의식, 중요한 의식, 명절 때는 청주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를 차례상에 올리고 제주로 써야 되는데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술은 일본식 정종 같은 그런 술들만 청주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청주 달라고 하면 정종을 줬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정종이 청주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정작 우리식 청주는 표기만 약주로 돼 있을 뿐인데 우리가
안 사서 마시게 됐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술인 청주는 잊혀지고 일본 사케 중 하나인 정종을 차례상에 올리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안타깝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정종을 차례주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데 우리 선조들이 새해 첫 밥상에 올리던 술은 따로 있다. 차례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나눠 마시던 술 도소주. 설을 신성하게 맞이하려는 바람이 깃든 것으로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술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도소주는 차례를 지내고 나면은 술이 차례상에 올렸던 술이 있죠. 그 술을 이제 일가 친척들 다 모이면 전부 음복을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가족, 온 가족의 건강을 염려해서 그 나눠 마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술인 만큼 정성으로 빚어온 도소주. 먼저 오두 거피와 대황 등의 약재를 준비해 배로 만든 주머니에 담아 동네 우물에 담가둔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약재 주머니를 건져내 냄비에 넣은 다음 청주를 붓고 잠깐 끓였다가 식힌다. 약재가 차게 식으면 찌꺼기를 걸러낸 다음 동쪽을 향하면서 마시면 된다. 집안 가족들이 이 술을 마시게 되지면은 1년 내내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마시는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젖먹이가 있더라도 젖먹는 어린 아이서부터 순서대로 마셔요. 여러 가지 약재를 함께 넣고 끓여낸 탓에 술 빛깔이 막지는 않지만 나이 어린 사람도 한 잔을 거뜬히 비울 만큼 맛이 좋고 순한 도소주. 그 어떤 술보다 달고 쓰거나 톡 쏘는 맛 없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건강하게 살라는 의미로 도소주를 권했죠.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그래서 양반들은 특히 심했고요. 일반 서민들도 약재가 구하기 힘드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냥 찬술도 도소주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도소주 한 잔 드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그랬죠. 이제 그런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전통적으로 술 대접을 할 때 약주 대접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생겨나고 하는 거예요. 정갈하게 차린 설 음식들과 함께 상에 올랐던 도소주. 평소 밥과 함께 술을 곁들여 먹는 우리의 반주 문화가 그대로 녹아있는 풍습인데 정갈한 마음으로 술을 빚고 정성과 예를 갖춰 나눠 마시던 도소주야말로 새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음식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고유의 술이다. 식사 때 한두 잔 마실 수 있는 반주 개념으로 집에서 빚어 마시는 반주의 개념으로 가자. 이게 건강을 위해서도 좋겠다. 그래서 사라진 술 복원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가양주 문화, 집집마다 술 빚어 마셨던 문화를 되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만의 문화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음주 형태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도모하자. 지나간 해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은 묻어두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명절 설날. 서로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며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인데 무병장수의 뜻이 담긴 가래떡으로 정갈하게 끓여낸 떡국과 우리나라 명절 음식을 대표하는 갈비찜과 산적, 잡채. 여기에 차례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도소주까지.
온 마음과 정성이 깃든 새해 첫 밥상을 통해 올해도 우리 모두의 안녕을 기원해 본다. 그때부터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고 고구려라든가 백제라든가 부여 이때 5월 동맹이나 10월 그 축제 때 추수감사절 때 집단이 대단히 군중이 술을 마시고 노는데 3주야로 3일 밤낮으로 마시고 춤추고 노래했다고 하는 게 삼국지에 나온단 말이죠. 그때부터 대중이 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럿이 같이 마시는 음주 문화가 그때부터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